이번 시간엔 지난주에 내준 과제를 해볼 텐데, 과제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거를 잠깐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소니 스피커, 애플 스피커하고 소니 스피커를 삼성 TV에 넣고 애플 스피커를 LG TV에 넣는 것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삼성 TV는 컨스트럭터를 사용해서 넣었고 LG TV는 이제 세터를 사용해서 넣는 걸 했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요 메인 메서드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보통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금방 시작해서 끝나질 않잖아요. 뭐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그러면 창이 떠갖고 우리가 종료 누를 때까지 계속 실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웹이라고 하면은 톰캣 같은 게 한번 떠갖고 그거를 서버를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그 JVM 프로세스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프로세스 내에서 메서드가 이렇게 메인 메서드가 요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는 건데, 만약에 뭐 윈도우즈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에서 뭐 버튼 하나를 눌렀던지 아니면 서버에다가 무슨 URL을 요청을 하면 뭔가를 실행될 텐데, 그때 만약에 이렇게 무슨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뭐 삼성 TV나 LG TV의 볼륨 업을 다운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쳐요. 근데 버튼 누를 때마다 버튼 실행하는 메서드가 뭐 온클릭 그렇다 치면, 온클릭해서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클릭 누를 때마다 인스턴스 생성하고 또 세팅하고 하려면 되게 번거롭잖아요. 번거롭고 메모리를 생성했다 해제하는 그런 코스트도 많이 들고 성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볼까요? 뭐 처음에 XML로는 이렇게 만들고 앱 컴픽은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볼게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만약에 이게 온클릭이다 그러면은 이 컨텍스트를 지금 여기서 메인에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원래 이 컨텍스트는 이렇게 뭐 어떤 메서드를 누를 때 그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할 때 아니면 웹서버가 구동할 때 그때 컨텍스트를 미리 다 구성을 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에는 삼성 TV 인스턴스, LG TV 인스턴스, 뭐 소니 스피커, 애플 스피커가 이미 다 들어 있어서 인젝션까지 끝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떤 버튼을 누르거나 하면 원클릭 버튼 같은 거 누르면 그때는 get 빈을 꺼내서 이렇게 실행하는 것만 한다, 이런 말이죠.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미리 다 빈을 구성해 놓고 꺼내 쓰기만 한다.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프링을 쓰는 이유가.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이게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예요. 우리가 여기서 본 이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냥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공간, 빈을 포함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 이게 컨텍스트예요. 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컨텍스트를 다른 말로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IOC 컨테이너.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 스프링이 관리하는 인스턴스들, 얘를 스프링 빈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스프링에 의해서 관리된다는 의미로 매니지드 빈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관리되는 빈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아까에서 얘네들, 이 소니 스피커, 삼성 TV, LG TV, 애플 스피커, 이런 것들은 매니지드 빈이 아니죠.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스프링의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있는 보시면은 뭐 삼성 TV 인스턴스, 얘 인스턴스 그냥 있는, 얘 클래스, 이 클래스 그냥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LG TV, 그리고 아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구나. 애플 스피커, 그리고 소니 스피커, 지금 4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들은 지금 클래스 정의가 있는 거고,
클래스를 실제 사용하는 곳에서 얘를 new 해갖고 쓰잖아요. 그런데 쓸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는 거는 얘네들은 managed bean이 아니고 우리가 얘네들을 그러면 컨텍스트로 관리를 하자. 그래서 스프링 관리를 하자. 그래서 스프링 컨텍스트에 집어넣자 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집어넣을까 하고 구성하는 거. 그걸 XML이나 자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ML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했죠. 그러면은 요 소니 스피커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인스턴스 이름을 인스턴스 아이디를 소니 스피커로 하자. 애플 스피커는 애플 스피커로 하자. 이렇게. 그리고 삼성 TV는 삼성 TV로 하자. LG TV는 LG TV로 하자. 이렇게 해놓고 삼성 TV에는 레퍼런스로 소니 스피커를 집어넣자. 요걸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자. 그리고 LG TV에는 애플 스피커를 넣자. 요 애플 스피커를 여기다가 세터를 사용해서 프로퍼티는 세터고 요거는 컨스트럭터고 얘는 세터를 넣고 얘는 컨스트럭터 넣자. 이렇게 구성을 하자.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게 XML로 구성하는 방법이고 앱 컨피그 얘는 사실은 이 컨피그레이션 되는 요 앱 컨피그 얘네 자체도 결국은 하나의 이 앱 컨피그라는 것도 하나의 매니지드 빈인데 우리는 요 앱 컨피그를 빈으로 다룬다는 거는 지금 그렇게 그거는 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요 앱 컨피그가 구성하는 요거를 보면 아까 그 XML이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new 소니 스피커 해갖고 요 인스턴스를 요 이름으로 관리를 하고 그쵸 new 애플 스피커 그거는 이거 이름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삼성 스피커를 만들 때는 소니 스피커를 넣고 LG TV를 만들 때는 애플 스피커를 넣자. 삼성 TV는 소니 스피커를 넣고 이것도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럼 여기는 요 소니 스피커잖아요. 요 소니 스피커. 그리고 얘도 이걸 빼고 이렇게 써도 돼요.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쓰나 아까처럼 쓰나 괜찮다.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라고 해놓으면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애너테이션 컨피그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하고 여기다 그 앱 컨피그를 이렇게 딱 쓰면은 이 컨텍스트가 다 구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아까 그 앱 컨피그에서 썼던 여기 요 빈 표시되어 있는 애너테이션 빈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인스턴스들 뉴 소니 스피커 뉴 애플 스피커 뉴 삼성 TV 뉴 LG TV 이런 인스턴스들은 다 이제 스프링 컨테이너가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매니지드 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니지드 빈이 되면은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은 스프링이 관리를 한다. 그리고 어떤 인스턴스를 어디다 넣고 어떤 인스턴스를 어디다 넣고 이런 인젝션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클래스지만 이 클래스는 컨피겨레이션이라는 걸 항상 아셔야 돼요. 이 클래스는 뭐 어떤 메소드에서 우리가 이걸 호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컨피겨레이션이 스프링이 호출해주는 메소드들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삼성 TV에다 소니 스피커를 넣고 LG TV에다가 애플 스피커를 넣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가 얘를 호출해서 구성을 해준다란 말이죠. 컨테이너가 이 메소드 이런 메소드들을 다 컨테이너가 호출해서 삼성 TV, LG TV를 구성해서 컨테이너 내부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코드를 보고 그쵸? 그래서 뭐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하고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컨피그를 볼까? 그래서 컨피그를 봤더니 컨피그가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은 이 컨피그를 딱 보고 이 컨피그를 보면은 머릿속에 딱 이 그림이 떠오르면 되는 겁니다. 이 컨피그를 보고 머릿속에 이 그림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TV에는 소니 스피커가 들어가고 LG TV에는 애플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 그럼 지금 매니지드 빈이 4개예요. 그럼 우리가 컨텍스트에서 이걸 갖다 쓰든 이걸 갖다 쓰든 이걸 갖다 쓰든 이걸 갖다 쓰든 그냥 꺼내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 TV나 LG TV를 꺼냈을 때는 그 안에 스피커는 이미 세팅이 인젝션이 이미 돼 있다. 그럼 이제 우리 과제가 뭐예요? 과제가 이제 유저 애플리케이션을 스프링 빈으로 구성해서 하라는 게 지금 우리 과제였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성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과제를 내준 이유는 사실 이 부분을 스프링 유저 애플리케이션 유저 DAO를 어떻게 스프링 빈으로 관리할지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했는데, 이걸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것으로 생각해요. 이제 본인이 생각해서 직접 구성할 수 있으면은 뭐 베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저 리스트를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애플리케이션인데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 유저 해갖고 목록 보기 버튼 누르면 목록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목록 보기 버튼 누를 때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유저 DAO를 만들고 하면은 늦겠죠. 왜냐면 유저 DAO 안에 또 보세요. 유저 DAO 인프라 안에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뭐 DB 프로퍼티즈에서 읽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갖고 뭐 커넥션 갖고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거기서 이렇게 데이터 소스를 만들어내고 뭐 거기서 DB 유틸스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이 초기화한 걸 리턴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진짜 하고 싶으면은 얘 유저 DAO 자체를 매니지드 빈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스프링 빈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 그러면 이제 어떤 모양이 되냐 하면 XML 컨피그로 리스트 먼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로 이렇게 XML을 이렇게 스프링 빈을 구성한 다음에 그런 컨텍스트를 만든 다음에 컨텍스트에서 유저 DAO를 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저 DAO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는 메인에 써있지만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버튼을 누를 때 컨텍스트를 구성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프로그램이 뜰 때 컨텍스트를 미리 구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리스트 목록 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때는 이렇게 컨텍스트에서 get 빈에서 꺼내서 써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것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컨텍스트를 어떻게 구성하면 되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걸 한번 보면 일단 요 DAO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꺼내 쓰려면 프로그램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꺼내 쓰죠. 프로그램에서 빈을 꺼내 쓰려면 요 DAO 자체가 지금 매니지드 빈으로 구성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DAO를 보면 여기에 DB utils 들어가죠. 그쵸? DAO 보면은 DB utils를 만들어서 넣잖아요. DB utils가 들어가고 또 DB utils에는 볼까요? 여긴 데이터 소스가 들어가고 이렇게 유저 DAO에 DB utils 들어가고 DB utils에 데이터 소스 들어가고 이게 다 지금 디펜던시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 디펜던시 인젝션 스프링 빈은 어떤 거는 빈으로 관리하고 어떤 건 빈으로 관리 안 하고 그래서 빈으로 관리 매니지드 빈인 걸까 아닌 것으로 서로 인젝션을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프링은 어떠한 인스턴스를 어떤 걸로 인젝션을 하고 싶으면은 인젝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스프링 빈으로 다 같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요 데이터 소스부터 시작해서 DB utils, DAO까지 전부 다 매니지드 빈을 해줘야 된다. 왜냐면 얘네들이 다 싱글 인스턴스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버튼을 누르거나 목록을 보거나 뭐 그런 거 할 때마다 데이터 소스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 데이터 소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DB utils 하나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싱글 인스턴스로 관리를 해주고 서로 인젝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유저 DO에 dbutils 있는데 dbutilis에 또 데이터 소스 있고, 그럼 데이터 소스, dbutils, 유저 DAO 이 세 개를 다 매니지드 빈으로 관리를 하고 얘네를 그냥 이렇게 인젝션을 하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dbutils나 데이터 소스는 원래 미리 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인스턴스다.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 소스는 마리아DB 데이터 소스 쓰는데 마리아DB 데이터 소스 우리가 수정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원래 있는 걸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쵸? dbutils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모든 클래스에 모든 DAO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공통으로 쓰는 것들은 다 외부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만드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제공하는 이것들은 전부 다 그냥 컨피규레이션으로 관리를 하고 컨피규레이션으로 생성을 하고 그거를 우리 거에다 넣어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요 스프링의 데이 1에 GitHub에 보면 올라가 있습니다. 스프링의 데이 1의 유저에다가 여기 과제 이제 답을 여기다 해놨는데 이것도 세 개를 다 썼습니다. XML config, Java config, component scan 이렇게 하게 해놨고, XML config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리스트 유저를 보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ML에서 읽어서 컨텍스트를 구성해서 그냥 DAO를 갖다 쓴다. 이 XML을 어떻게 구성하냐, 이 컨피그가 핵심이겠죠. XML은 컨텍스트 유저니까 이거죠. 데이터 소스는 그쵸, 데이터 소스는 new MariaDB 데이터 소스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클래스에 있는 거 요거를 new 해갖고 여기다 넣는 겁니다. 이게 요 빈에 이렇게 쓰면은 요걸 new 해서 요 new한 인스턴스의 이름을 데이터 소스 이렇게 매기는 거고요. 인스턴스에 new MariaDB 인스턴스하고 그 가로 안에 데이터베이스 URL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constructor argument에 여기가 ref 그러면은 다른 다른 빈의 아이디를 집어넣는 거, 이때 value 하면은 그냥 여기다 이 값을 그냥 그대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constructor에 이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 소스 인스턴스가 생기는 거죠. 요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XML 문서는 요 앰퍼샌드를 요 안에 이렇게 앰퍼샌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앰퍼샌드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앰퍼샌드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리고 데이터 소스는 이렇게만 하면 데이터 소스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를 생성하는 어떤 문장을 우리 코드에 삽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dbutils는 kr, mjc, jacob, java, jdbc, dbutils, 이게 지난 시간에 썼던 dbutils,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 dbutils의 컨스트럭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dbutils 보면은 jdbc의 dbutils, 이 dbutils 클래스는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컨스트럭터에 데이터 소스 넣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dbutils 자체는 이 데이터 소스를 어떻게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몰라도 되고 책임 안 진다라는 거죠. dbutils는 그냥 여기 dbutils라는 클래스를 이제 만들고 여기서 이제 요 데이터 소스 메소드를 쭉 사용하잖아요.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로는 이 데이터 소스가 지금 널이에요.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매니지드 스프링을 사용할 때는 여기는 이 인스턴스들은 얘가 어디서 집어넣는지는 이 클래스 자체는 자기는 책임 안 져요. 이 데이터 소스를 이 생성자에서 만들면서 이 데이터 소스를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넣지는 얘는 고민 안 합니다. 그냥 프라이빗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냥 이렇게 그 필드 만들고
여기다 컨스트럭터나 세터만 만들어 놓고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넣는 거는 이 DBUT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XML이나 자바를 통해서 컨피규어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BUTS에 컨스트럭터가 있으니까 여기다는 세터를 사용해서 프로퍼티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DBUTS에는 세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를 보면 여기 컨스트럭터가 있구나. 그럼 이 컨스트럭터를 사용해서 세팅을 하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이 DBUTS에 데이터 소스를 넣어주는 역할은 우리가 하는 거죠. 이 DBUTS를 만든 사람은 이 DBUTS의 데이터 소스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도 되고 책임도 안 집니다. 그냥 여기 컨스트럭터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걸 넣는 거는 이 DBUTS 사용자가 한다. 이렇게 넣고,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전형적으로 이제 코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게 DAO잖아요. 그럼 DAO를 보면 DAO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여기 DBUTS가 있고, 그쵸? 여기서 이제 우리가 DBUTS를 막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소스 만들고 다 세팅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스프링을, 지금 이건 매니지드 빈이 아니고 우리가 스프링을 사용할 때는 이제 제가 만든 걸 보면은 이제 XML 컨피그의 유저 DAO 인프를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이번에 이제 스프링 빈으로 관리하기 위한 DAO예요. 유저 DAO 인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유저 DAO 인풀은 DBUTS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이 없어요. 그냥 DBUTS를 넣는 컨스트럭터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DBUTS를 넣는 거는 이 유저 DAO 인풀을 구성할 때 거기서 넣는 겁니다. 그 보니까 데이터 소스를 DBUTS에 넣고 DBUTS를 요 유저 DAO 인풀에 넣고, 이것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 유저 DAO 구성은 뭐 이것으로 자체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이런 걸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db.properties에서 읽고 했는데, db.properties가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건데 우리가 구성을 할 때 XML에서 이미 여기다가 밸류 값에다가 이걸 다 넣었기 때문에 db.properties가 더 필요 없겠죠. 그렇죠? 이걸 넣었기 때문에 이걸 넣어서 데이터 소스를 구성하고, 데이터 소스를 넣어서 utils를 구성하고, utils를 넣어서 유저 DAO를 구성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 자체만으로, 이 코드 자체만으로 이 managed bin 구성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나면은 실제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컨텍스트에서 요걸로 요 XML로 컨텍스트를 구성하고, 컨텍스트에서 유저 DAO 해갖고 그냥 실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목록이 쫙, 여러분들이 입력한 목록이 10개만 했는데 몇 개까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쭉 전부 다 꺼내 보겠습니다. 100개까지. 그럼 쭉 여러분들이 아주 과제를 하면서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자바 컨피그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뭐 아까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XML 썼는데, 자바 컨피그를 하려면 여기다 이렇게 자바 컨피그를 쓰면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를 자바 컨피그로 할 것인지 XML 컨피그로 할 것인지, 이거는 프로젝트 하는 그 개발팀 내에서 그냥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XML 컨피그가 자바 컨피그보다 더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XML 컨피그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자바 컨피그도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니까 배워놓는 게 좋고, 또 여기 자바 컨피그도 웬만한 컨피그는 다 가능하고, 또 이제 오류가 날 가능성이 더 적기 때문에 요즘 또 자바 컨피그 많이 쓰니까 자바 컨피그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할게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 앱 컨피그를 어떻게 만들어야
이렇게 매니지드 빈이 되냐잖아요. 그럼 뭐 간단하죠. 데이터 소스를 빈으로 만들고 dbuts 빈으로 만들고 유저 DAO도 빈으로 만들면 되죠. 볼게요. 보면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XML하고는 다른 게 있는데, 아까 XML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XML 내에 이렇게 다 URL을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런 데이터베이스 커넥션하는 이런 문서 이런 것들은 사실 소스 코드에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여기서 빼야 되는데, 요거 빼는 문제는 좀 그거는 나중에 웹을 하면서 또 구성을 할게요. 실제로는 데이터 소스는 이렇게 안 쓰고 우리가 커넥션 풀을 사용하잖아요. 커넥션 풀은 보통 톰캣이나 그런 와스에서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와스에 설정되어 있는 커넥션 풀을 읽어오는 방법으로 나갈 거라서 실제로 이렇게 안 씁니다. 그리고 이 구성은 모든 사람이 공유가 돼야 되는 거고, 요 프로퍼티즈, 우리가 요 디비전 프로퍼티즈, 요 파일은 사실 요 값은 공개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db.url은 요거는 그냥 db.url이 들어간다고만 있고, 여기서 요 값은 빼고, 실제로 db.properties 이런 파일들은 그 프로젝트 간에 공유하는 버전 관리를 안 하고, GitHub에도 db.properties는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올라가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뭐 코드를 한번, 아까 유저 코드를 보면 JDBC 유저 코드를 보면은 보세요. 이런 코드를 보면은 이거 보면 db.property에 읽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읽는 값이 db.url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db.properties는 외부에 공개되는 파일이 아니에요.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프로젝트 내에서 이거는 이 db.properties는 각자 자기 PC에서 자기가 자기 개발 환경에다 자기가 db.properties 파일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 구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 공유를 안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지금 XML 파일은 서로 공유해서 같은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프로젝트에서 모두가 공유돼야 되는 파일과 각자 자기만이 갖고 있어야 되는 파일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건 합쳐놓지 않고 따로 분리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쳐놓은 거예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앱 컨피그도 지금 앱 컨피그 하다 여기가 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요 db url을 박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db.properties 파일을 사용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걸 할 때 아까는 읽을 때 이렇게 복잡하게 읽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읽지 않고 스프링에서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컨피그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property source 해갖고 클래스 패스하고, 클래스 패스에서 db properties를 읽는다 이렇게 딱 해놓는 거예요. 여기 리소스 바로 밑에 있는 건 클래스 패스로 복사해서 들어가죠. 여기 보면은 src 메인에 자바랑 리소스가 있어요. 자바 밑에 있는 건 컴파일에서 클래스로 들어가고, 리소스 밑에 있는 건 이 파일이 그대로 복사돼서 클래스 패스로 들어가고,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db.properties 파일을 이 클래스에서 이제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property source로 스프링에서 지정해 놓으면은 이 모양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value 하고 이렇게 여기 $하고 여기다 이렇게 property 이름을 db.url 이렇게 지정하면은 요 db url에 이 db.properties의 db.url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소스는 MariaDB 데이터 소스 이렇게 생성하고, dbUTS에는 데이터 소스 넣고, 유저 DA는 dbUTS 넣고 이러면 해결되겠죠. 그럼 이렇게 구성하면 그게 끝나요. 그러니까 요 앱 컨피그 요 파일 여기서부터겠죠. 요거 전부 다 이 파일로 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데이터 소스도 만들어지고, 여기 인젝션하고 다 인젝션까지 끝납니다. 구성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 소스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앱 컨피그 파일을 읽어서 애너테이션 컨피그 하고 나면은 이 컨텍스트가 다 아까 이 컨텍스트 안에 이 인스턴스 3개가 들어와 있게 됩니다. 빈이요. 원하는 거 아무거나 꺼내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저 DAO를 꺼내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유저 DAO로 이렇게 돼 있는데, 유저 DAO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XML 구성할 때도 우리가 보통 이런 거 구성할 때 여기도 지금 구현체지만 여기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구현체지만 여기는 인터페이스 이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을 구성할 때는 항상 이름은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쓴다. 그래야지 구현체가 바뀌더라도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소스는 안 바뀌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만약 마리아DB에 연결 안 하고 MySQL이나 오라클에 연결하겠다. 그럼 이 줄만 바꾸면 나머지 소스 하나도 안 건드려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페이스 이름을 썼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유저 DAO의 구현체를 이걸 썼는데 유저 DAO 구현체가 바뀌어도 소스는 바뀌지 않게 항상 이렇게 빈의 이름은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짓는 게 좋다. 구현체 이름으로 보통 안 씁니다. 그리고 아까 자바 컨피그에서도 앱 컨피그에서도 보면은 new user DAO input 하고 이렇게 구현체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했는데 이름은 user DAO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다 만약에 input 이렇게 썼으면요, 우리가 이거 쓸 때 여기서 user DAO input이라고 이름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런데 그냥 여기는 인터페이스 이름을 이렇게 갑니다. 리턴 타입도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그냥 받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다 굳이 유저 DAO 인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받으면 이 메서드를 호출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리스트 유저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쵸. 잘 실행이 되죠. 이렇게 잘 실행이 되는 것 자체가 벌써 여기는 빈들이 잘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스캔으로 하는 방식을 하나를 더 했는데, 컴포넌트 스캔이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데이터 소스나 DB, UTS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 한 개밖에 없지만 DAO는 이제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유저 DAO, 아티클 DAO,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마다 DAO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데이터 소스나 DBUTS 이런 파일, 이런 인스턴스는 하나밖에 없지만 DAO 인스턴스는 뭐 50개, 100개씩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DAO를 일일이 만들 때마다 여기 컨피그에다 다 넣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냥 한번 만들면 다 공통으로 쓰는 이런 것들만 이렇게 컨피그에다 지정해 놓고, 나머지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는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DBTS 우리가 만들었긴 하지만 사실 앞 전 시간에 만들어 놓은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보는 게 맞고, 이렇게 외부에서 공통해주는 공통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소스를 수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 안에다 뭐 오토와이어드 이런 코드를 우리가 삽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정해져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컨피그에다 이렇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스캔을 합니다. 이렇게 컴포넌트 스캔을 하고, 우리가 인풀만 요 컴포넌트 스캔 따로 만들었어요. 컴포넌트 스캔을 한 다음에 여기서 아까 구성하는 방법 제가 조금 다르게 한번 보여줬는데, 자바 컨피그에서는 이렇게 여기다 밸류를 놓고 밸류를 프로퍼티에다 이렇게 이 필드에다 생성을 했는데, 이 필드 사실 계속 쓸 필요 없잖아요. 여기다 한번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 이렇게 한번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 필드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직접 이 자리에서 인젝션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DB URL을 이제 이 db.url로 지금 값을 설정해 갖고 여기다 이렇게 직접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여기 그 다음에 또 DBUTS에는 데이터 소스 놓고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란 DB utils만 컨피그로 구성하고 나머지 DAO들은 지금 수십 개씩 들어갈 거니까 걔네들은 컴포넌트 스캔을 하겠다. 그래서 DAO를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앱 컨피그에는 컴포넌트 스캔을 하겠다고 하고 베이스 패키지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쵸? 해놓고 실제로 그 이제 DAO 클래스들은 여기서 이렇게 컴포넌트 해갖고 여기다 이름을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쓰고 이 이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이름 자체가 소문자 U자로 시작하는 유저 DAO 인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름을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써주고 여기 DAO 인풀에 DB utils 들어가는 오토 와이어드를 써주면 되죠. 그 여기다 컴포넌트 써주고 여기다 오토 와이어드 써주면 지금 유저 DAO 인풀에다가 컴포넌트 쓰면 빈이 만들어지는 거고 오토 와이어드 쓰면 인젝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앱 컨피그에서 여기 아니죠. 아까 앱 컨피그에서 이렇게 한 거, 예, 이렇게 해서 요거 지금 유저 DAO 인풀 new 하고 여기다 DB utils 인젝션 하잖아요. 요거 한 줄 쓰는 거 대신 요 줄을 빼고 컴포넌트 스캔을 하는 겁니다. 요 줄을 빼고 컴포넌트 스캔을, 그쵸, 여기서 그 DAO 인풀을 뺐잖아요. 빈 설정을. 그리고 컴포넌트 스캔을 넣습니다. 여기다가 컴포넌트 스캔을 넣고 실제로 유저 DAO 인풀에는 이렇게 컴포넌트랑 오토 와이어드를 써주면은 인젝션이 된다. 그러면 자바 컨피그랑 컴포넌트 스캔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 컨스트럭터 오토 와이어드는 컨스트럭터가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안 써도 인젝션이 됩니다. 안 써도 인젝션이 되는데 우리가 또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써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써주면 여기다 인젝션이 되는 게 더 명확하니까. 안 쓰면은 인젝션이 되는 건가? DB utils가 있나? 하고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이렇게 써주면 확실히 인젝션을 하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 써주는 게 좋겠죠. 그 나머지 쓰는 거는 다 똑같아요. 이 밑에 부분 다 똑같고 사용할 때만 이렇게 여기다가 컨텍스트를 구성한 다음에 컨텍스트에서 꺼내 쓰는 걸로 하면은 아까 만든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바에서 JDBC에서 유저할 때 만든 거, 이거 리스트 유저 CX 이렇게 하는 거랑 결국 사용법은 똑같죠. 똑같은데 얘는 new 해갖고 만든 거고 얘는 앱 컨피그로 다 구성을 해서 컨텍스트에 담아 놓은 상태에서 꺼내 쓰는 거고, 이 나머지 사용하는 방법, 이 뒷부분 이미 유저 DAO가 나온 뒤로는 사용 방법이 똑같죠. 이미 유저 DAO가 나온 뒤로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컴포넌트 스캔도 이렇게 앱 컨피그로 컴포넌트 스캔할 수 있고 지금 클래스 패스로 XML에서 읽어서 컴포넌트 스캔할 수 있는데 이건 참고로 하라고 제가 이제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것도 보시고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도 데이터 소스랑 DB utils 이 두 개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컴포넌트 스캔하고 베이스 패키지 해놓으면 이 베이스 패키지 내에서 DAO들을 다 컴포넌트라고 애너테이션 되어 있는 것들을 다 검색을 해서 컴포넌트 빈 생성하고 인젝션하고 다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하고 결국은 지금 이게 XML 컨피그로 데이터 소스, DB utils 두 개만 만들고 지금 DAO는 없고요. 컴포넌트 스캔으로 DAO는 컴포넌트 스캔으로 하는 거고, 이거나 아까 만들어 놓은 이거나 이것도 데이터 소스랑 DB utils만 만들고 나머지 DAO는 컴포넌트 스캔으로 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쵸? 하나는 XML이나 자바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